노숙자가 도국민이 된 사연을 소개할 박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맑게 읽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턱 밑에 있는 물건의 정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요? 예, 엄지발가락입니다. 이 여인은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 양팔이 없이 태어났고요. 왼쪽 다리마저 장식품에 불과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혼자 옷을 입고 혼자 요리도 하고 혼자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행도 합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18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꿈을 꾸었던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여인에게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역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장애를 전혀 장애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날에 겪었던 약간 어려웠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제 꿈을 이룬 이야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꿈이 있으시죠? 있으셨죠? 혹시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대통령이요? 혹시 저의 꿈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교수요? 면석이었습니다. 혹시 면석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면사무소에서 서기를 보는 공무원 아저씨의 줄말입니다. 저는 면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꽁초를 물고 딱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는 아버지처럼 면석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초등학교 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정말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조경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나는 조경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조경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외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어학 능력도 쌓아야 되니까 돈은 뭐 충분치 않아서 일을 하면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체험형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전에 잠깐 그 영국에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머무를 일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 시내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한 청소부 아저씨가 이제 청소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길을 제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아저씨 이렇게 제가 영어로 했겠지만 그 길을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청소부 아저씨가 아주 현란한 그 영국식 발음과 악센트로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번엔 노숙자 아저씨한테 길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길거리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사업을 실패하게 됐는지, 자기 와이프가 왜 자기를 떠났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곳에 있게 되면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하면 상당히 냄새나고 좀 더럽고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은 전혀 노숙자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거의 신적인 레벨에 있는 노숙자를 만났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런던에서 5년째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짜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다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 무료 급식할 수 있는 장소를 30군데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매 요일마다 메뉴가 어떤 게 나오는지 다 알고 평가를 하는 정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없는 돈이었지만 제가 많이 공을 들여서 이 사람의 노하우를 거의 제가 전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생활을 할까?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이제 각국의 유럽의 젊은 친구들이 발런티어로 와서 체험 활동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주얼도 좋고 상당히 똑똑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특히 스페인과 독일에서 온 아가씨는 거의 영화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조각 같은 미인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중 한 명은 또 저에게 약간의 관심을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정말 멋있는 재밌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 영국에 두고 온 저희 노숙자 아저씨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주일쯤 지났을 때 짐을 싸고 영국에 가기 위해서 무작정 합숙소를 나왔습니다.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전혀 예정에 없던 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잠깐 돌아다니는데 저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관광하는 도중에 제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뭐 두드려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노숙자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첫날 길거리에서 자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이불을 깔고 하늘을 누워서 이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이 예루살렘 성벽에 함께 제 머리 위에 펼쳐집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겁도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께 생긴다면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집으로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순간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가져갔는데 근데 갑자기 제게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상의 인물이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강도를 만나긴 했지만 몸은 다치지 않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바꾸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푹 잠을 자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사관도 전화할 수 있고 제가 지인한테 국내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제가 걸어서 한번 공항에 가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걸어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모습인데요. 그냥 그 얇은 이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스웨터는 한자가 써있는데 혹시 합궤도라고 써있습니다. 강도를 한번 만난 트라우마 때문에 이거를 항상 제가 가슴을 펴고 다니면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녔고요. 마음을 바꾸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참 기분이 나쁘고 뭐 어려운 일만 생각났는데 지금은 새들이 노래를 해서 제 잠을 깨워주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뭇가지가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같이 안부도 주고받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은 저를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며칠 이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중국인 친구인데요. 저랑 14년생 호랑이띠 동갑이었습니다. 집이 중국의 산동 쪽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산동 지역에서 굉장히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길 원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회사를 세워서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하고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저는 한없이 정말 아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어려움 가지고 내가 그렇게 포기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힘을 얻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저를 도와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영국에 가서 어학연수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학연수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와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전공 공부도 할 겸 해서 이제 전주에 있는 수목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매일 식물을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그 식물들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식물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말만 주고받았는데 노숙자 아저씨처럼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을 걸었던 식물들이 바로 이런 식물들입니다. 열매 모양이 부채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이 니선나무가 있고요. 산삼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가시오갈피라는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정말 연꽃같이 생겼는데 온몸에 가시가 많아서 가시연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예? 희귀한, 예.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이었습니다. 네. 지구상에 없어질 위기에 처한 식물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저 좀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3개월쯤 지났을 때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이 친구들을 지구상에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확히 15년이 지난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곳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 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훼손된 그 국토 환경을 저한테 말을 걸었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복원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식물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삼백초라는 식물인데요. 세 가지가 하얗다 그래서 삼백초입니다. 꽃이 하얗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잎이 하얗고 그 다음에 뿌리가 하얗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꽃 옆에 있는 잎이 하얘졌죠. 희한하게도 꽃이 필 때만 잎이 하얘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꽃을 보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꽃이 아무런 향기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피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그 잎들이 하얗게 변색이 돼서 희생을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번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은 혼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적으로나 우리 각자 약간은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을 돌아보아서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